혹시 아직도 마늘을 그냥 생으로 드시고 계시나요? 몸에 좋다는 생마늘을 된장에 푹 찍어 씹어 드시는 분들 참 많으시죠? 근데 그 마늘이 오히려 위장을 갉아먹고 속쓰림으로 만드는 원인이 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어느 날 저녁상을 차리려고 냉장고 문을 여셨는데 마땅한 반찬이 없어서 한참을 그냥 서 계셨던 적 다들 있으시죠? 그런데 그 냉장고 문 안쪽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먹다남아 굴러다니는 소주 반병, 그리고 한 켠에 놓인 마늘 한 봉지. 오늘은 이 두 가지면 우리 혈관을 지켜주는 밥도둑 반찬으로 한 통 만들어집니다. 그러니 오늘 영상 중간에 끄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어떻게 손질하고 어떻게 담가야 마늘이 진짜 보약이 되는지, 하루에 얼마나 드셔야 탈이 나지 않는지, 그리고 반드시 조심하셔야 할 딱 한 가지 주의사항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왜 생마늘을 그냥 드시면 손해인지 그 이유부터 말씀드릴게요. 아침에 밥맛이 없으실 때 빈속에 마늘 몇 쪽 아삭아삭 씹어 드셔보신 분 계시죠? 그러고 나면 1시간쯤 지나 속이 화끈거리고 쓰린 느낌 혹시 겪어보셨습니까? 그게 우연이 아닙니다. 흰마늘에는 알싸하고 톡 쏘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게 적당히 드시면 약이 되지만 빈속에 한꺼번에 많이 드시면 오히려 우리 위벽을 콕콕 찌르거든요. 위가 약하신 분, 평소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더디신 분께는 이 자극이 여간 부담스러운 게 아닙니다. 몸에 좋으라고 드신 마늘이 거꾸로 속을 갉아먹고 있는 셈이죠. 참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조상님들은 아주 옛날부터 마늘을 그냥 드시지 않으셨습니다. 구워도 드시고 푹 삭혀도 드시고 장아찌로 담가 두고두고 꺼내 드셨죠. 왜 그러셨을까요? 마늘의 좋은 점은 그대로 살리고 속을 찌르는 매운 성질만 부드럽게 다스리는 지혜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딱 하나입니다. 마늘은 어떻게 손질하느냐에 따라 약이 되기도 하고 부담이 되기도 한다. 이 한 가지만 마음에 새기셔도 오늘 영상의 절반은 얻고 가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소주냐 궁금하시죠? 많은 분들이 술 냄새가 배는 것 아니냐고 걱정부터 하십니다. 그런데 그건 완전히 오해십니다. 소주가 마늘한테 해주는 일은 크게 3가지인데요. 첫째, 소주는 마늘의 그 독한 매운맛을 슬그머니 날려줍니다. 소주 속 알코올이 자극적인 성분을 공기 중으로 데리고 나가주거든요. 그래서 1시간만 담가두어도 톡 쏘던 맛이 한결 순해집니다. 위가 약하신 분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게 되는 거죠. 둘째, 소주는 마늘 겉에 붙은 눈에 안 보이는 잡균을 깨끗이 씻어냅니다. 그래서 장아찌가 쉽게 상하지 않고 곰팡이도 잘 피지 않아요. 셋째, 소주는 마늘의 아삭한 식감을 야무지게 붙잡아줍니다. 그래서 시간이 한참 지나도 흐물흐물해지지 않고 씹을 때 아삭아삭한 그 맛이 살아있게 되는 거죠. 우리 어머니들이 매실을 설탕에 재워 오래 두고 드시던 지혜, 다들 아시죠? 재료가 상하지 않게 하고 맛은 깊게 하는 그 살림 지혜와 똑같습니다. 그러니 마늘을 소주에 담그는 것은 그저 술에 담그는 게 아니라 매운맛은 다스리고 잡균은 물리치고 식감은 살리는 일석삼조의 방법인 것입니다. 참 지혜롭지 않습니까? 그럼 생마늘과 이렇게 담근 마늘 중에 어느 쪽이 더 나을까요? 마늘은 하루 이틀 먹고 마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꾸준히 드셔야 그 이로움이 우리 몸에 쌓입니다. 그런데 생마늘은 매워서 속이 쓰려서 매일 드시기가 어렵죠. 바로 그래서 담가 먹는 게 중요한 겁니다. 순하게 다스려 놓으면 하루도 거르지 않고 즐겁게 드실 수 있으니까요. 결국 담근 마늘의 진짜 힘은 우리가 매일 부담 없이 챙겨 먹게 만들어 준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몸 안에서 벌어지는 일을 쉽게 비유로 말씀드릴게요. 사과를 깎아서 접시에 두면 어떻게 됩니까? 조금만 지나도 겉이 누렇게 변하죠. 공기와 만나면서 서서히 삭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과에 레몬즙을 살짝 뿌려두면 갈변이 훨씬 더디게 오지 않습니까? 우리 몸도 세월이 가면 이 사과처럼 안에서부터 조금씩 삭아갑니다. 그게 바로 노화이고 여러 병의 시작이죠. 마늘에는 이 삭아가는 속도를 늦추는데 도움을 주는 성분이 들어있다고 여러 연구에서 보고되고 있습니다. 레몬즙이 사과를 지켜주듯
마늘이 우리 몸을 지키는데 한몫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마늘이 우리 몸 어디에 좋은지. 가장 먼저 혈관입니다. 우리 나이가 되면 가장 무서운 게 무엇입니까? 멀쩡하시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셨다는 이야기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뿌리에는 좁아지고 막힌 혈관이 있죠. 혈관을 저는 이렇게 비유합니다. 마당에서 물을 줄 때 쓰는 낡은 고무 호스요. 오래 쓴 호스는 안쪽이 딱딱하게 굳고 좁아져서 수도를 틀어도 물이 졸졸 가늘게밖에 안 나오죠. 우리 혈관도 세월이 가면 안쪽에 기름때가 끼어 그렇게 좁아집니다. 그런데 마늘이 이 호스를 부드럽게 풀어주는데 도움을 줍니다. 혈관을 맑게 하고 피가 잘 흐르도록 거들어준다는 이야기죠. 여러 연구에서 마늘을 꾸준히 챙겨 드신 분들에게서 혈압이 조금 안정되는 경향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마늘 하나로 다 해결된다는 말은 아니고요. 드시던 약이 있으면 약은 약대로 잘 챙기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이번엔 혈당입니다. 우리 주변에 당뇨로 고생하시는 분들 참 많으시죠? 혈당 때문에 단 것도 못 드시고 밥 한 공기도 눈치 보며 드시는 게 현실입니다. 혈당을 저는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우리 몸에는 밥에서 나온 당분을 세포라는 방으로 실어 나르는 일꾼이 있습니다. 이 일꾼이 부지런히 당분을 방 안으로 넣어주어야 우리가 힘을 쓰는데요. 나이가 들면 이 일꾼이 지쳐서 이를 더디게 합니다. 그러면 갈 곳을 잃은 당분이 피 속에 둥둥 떠다니게 되는데 그게 바로 높은 혈당이죠. 마늘은 이 지친 일꾼의 어깨를 조금 가볍게 해주는데 도움을 준다고 여러 연구에서 보고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까지를 함께 정리해 볼까요? 첫째, 생마늘을 빈속에 그냥 드시면 속에 부담이 되니 지혜롭게 담가 드셔야 한다. 둘째, 소주는 매운맛을 다스리고 잡근을 물리치고 식감을 살려준다. 셋째, 담근 마늘의 진짜 힘은 매일 꾸준히 드시게 해준다는 데 있다. 넷째, 마늘은 우리 혈관을 지키는 데 도움을 준다. 다섯째, 마늘은 혈당 관리에 든든한 거드리가 된다. 이 5가지만 기억하셔도 오늘 참 잘 오신 겁니다. 그런데 아직 끝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릴 내용이 어쩌면 더 소중할 수 있어요. 우리의 기억을 지키는 이야기, 그리고 드디어 집에서 직접 담그는 실전 방법이 남아있으니 조금만 더 함께 해주십시오. 6번째 이야기, 우리 뇌 이야기입니다. 세월이 가면서 혈관이나 혈당만큼,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두렵게 다가오는 게 있죠. 바로 기억을 잃어가는 일입니다. 솔직히 이 이야기를 할 때면 저도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우리 뇌도 결국 혈관을 통해 영양과 산소를 받거든요. 뇌로 가는 길이 좁아지면 뇌도 힘을 잃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마늘은 그 피의 길을 맑게 하는 데 도움을 주니 뇌로 가는 길을 지키는 데도 거드리가 되어준다는 이야기죠. 여러 나라의 관찰 연구에서 항산화 식품을 꾸준히 드신 분들의 기억력 변화를 관심 있게 살펴보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역시 마늘 하나로 장담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다만 매일 챙기는 작은 습관이 손주 이름을 오래오래 또렷하게 부를 수 있는 힘의 보탬이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해볼 만한 일 아니겠습니까? 7번째 이야기, 마늘의 향에 얽힌 이야기입니다. 마늘을 칼로 탁탁 다지거나 꾹 으깨면 알싸한 향이 확 올라오죠. 바로 그 순간 우리 몸을 지키는데 좋은 성분이 새로 만들어집니다. 이 성분이 우리 몸에 들어온 나쁜 균과 겨루는 데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환절기마다 잔병치레 잦으신 분들께 마늘이 예부터 이롭다고 전해진 것이죠. 마늘을 가까이 하는 식습관이 우리 몸을 지키는 데 보탬이 된다는 이야기는 오래전부터 여러 곳에서 관심 있게 다뤄져 왔습니다. 우리 조상님들이 예부터 마늘을 귀하게 여기신 그 지혜가 결코 허투루 나온 게 아니었던 셈입니다. 8번째 이야기, 마늘 소주 장아찌를 집에서 직접 담그는 실전 방법입니다. 먼저 재료입니다. 깐마늘 50쪽 정도를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여기에 소주, 간장, 식초, 설탕, 그리고 깨끗한 물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양념 비율은 외우기 아주 쉬워요. 집집마다 있는 종이컵 하나를 기준으로 간장 1컵, 식초 1컵, 설탕 1컵, 물 1컵, 이렇게 똑같이 1컵씩만 맞추시면 됩니다. 저울에 달 것도 없이 종이컵 하나면 끝나는 거죠.
먼저 깐 마늘을 흐르는 시원한 물에 깨끗이 씻어주고 씻은 마늘을 마른 행주나 깨끗한 종이 행주로 물기 한 방울 없이 완벽하게 닦아주셔야 합니다. 마늘에 물기가 조금이라도 남으면 담그는 동안 금세 물러지고 곰팡이가 피어서 다 버리게 되거든요. 물기를 완벽히 닦은 뽀얀 마늘을 넓은 그릇에 차곡차곡 담고 소주 한 컵을 골고루 부어주세요. 그 상태로 아무것도 건드리지 말고 1시간을 그대로 두십시오. 이 1시간이 마법의 시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소주가 매운맛을 날리고 식감을 잡아주는 시간이니 아끼지 마시고 꼭 지켜주세요. 마늘이 소주에 절여지는 그 1시간 동안 우리는 부어줄 절임물을 만들겠습니다. 깨끗한 냄비에 간장 1컵, 식초 1컵, 설탕 1컵, 물 1컵을 붓고 불을 켭니다. 바닥에 가라앉은 설탕이 타지 않도록 숟가락으로 살살 저으면서 설탕이 흔적도 없이 다 녹을 때까지 끓여주세요. 설탕이 다 녹았으면 망설이지 말고 바로 불을 끕니다. 자, 여기서 평생 살림 비법으로 삼으실 가장 중요한 주의사항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끓인 절임물을 뜨거운 채로 마늘에 바로 부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뜨거운 물이 닿는 순간 마늘이 익어버려서 그 아삭한 식감이 사라지거든요. 그러니 절임물은 반드시 손으로 만져보아 미지근할 정도로 완전히 식힌 다음에 쓰셔야 합니다. 급한 밤에 뜨겁게 부으면 그동안의 정성이 다 헛수고가 됩니다. 이제 마무리입니다. 소주에 잘 절여둔 마늘을 절였던 소주까지 통째로 유리병에 담아주세요. 그 위에 완전히 식힌 절임물을 마늘이 찰랑찰랑 잠길 만큼 부어주고 뚜껑을 빈틈없이 꽉 닫습니다. 이 상태로 햇빛이 들지 않는 서늘한 곳에서 하루, 그러니까 24시간쯤 두었다가 냉장고에 넣어주세요. 냉장고에서 사흘만 지나도 꺼내 드실 수 있지만 속이 약하신 분은 일주일 이상 진득하게 더 두시는 걸 권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새콤, 달콤, 짭조름한 양념이 마늘 속까지 배어들어 맛이 훨씬 깊고 부드러워지거든요. 자, 이렇게 보약 같은 마늘장아찌를 완성하셨다면 이제 제대로 그리고 안전하게 드시는 법도 꼭 아셔야 합니다. 좋은 것도 알맞게 드셔야 약이 되지 무턱대고 많이 드시면 오히려 탈이 날 수 있거든요. 첫째, 하루에 드시는 양입니다. 처음 드시는 분은 하루에 서너 알 정도부터 천천히 시작하시길 권합니다. 둘째, 특별히 조심하셔야 할 분들이 있습니다. 평소 위가 많이 약하시거나 피를 묽게 하는 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은 마늘을 늘려 드시기 전에 반드시 단골병원에서 상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마늘장아찌는 드시는 방법도 무궁무진합니다. 따뜻한 흰밥 위에 한두 알 올려 드셔도 밥 한 그릇이 뚝딱이고요. 잘게 다져 비빔밥에 넣어도 감칠맛이 삽니다. 무엇보다 주말에 자식들과 손주들이 놀러 왔을 때 삼겹살이나 수육에 곁들여 보십시오. 기름진 맛을 마늘이 싹 잡아줘서 그 궁합이 기가 막힙니다. 오늘 영상 중 다른 건 다 잊으셔도 딱 한 가지만은 기억해 주십시오. 좋은 재료를 사두고 묵히는 것보다 오늘 당장 한 통이라도 담가 우리 가족 입에 넣어드리는 것이 100번 낫다는 것입니다. 우리 세대는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가 건강해야 가족도 마음이 놓이고 우리가 오래 곁에 있어야 손주들도 든든합니다. 그 시작이 바로 오늘 이 마늘 한 통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밥상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번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좋은 정보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